반갑습니다. 스테디84입니다. 지금 여성 중대장은 18일 만에 입건을 시켰는데 증거도 없는 남성은 2일 만에 입건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스윗한 짭새들이요. 자, 하성 동탄 경찰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 동탄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 그러니까 청소년 과장님이 글을 올렸어요. 하성 동탄 경찰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고자로부터 불쌍의 남성이 여성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보았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은 신고 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고,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 간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현장에 있던 본인께서, 그러니까 뭡니까? 피신고자가 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화장실 사건 본인입니다 라면서 이제 글이 올라오죠. 오늘 MBN JTBC 사건 반장 인터뷰 마쳤다 라면서 각각 언론사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자기 입장에서 우호적으로 방송에 나가는 걸 바라지 않고 중립적이고 최소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다른 그런 어떤 성 관련 범죄와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사태를 겪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동탄 경찰서에 전화해서 화장실 갈 때 망 봐줄 사람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냥 끊어버렸다라면서 직무유기 아님이라 하는데 왜 이런 글들이 올라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버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당연히 이분은 약간 깨어난 사람이라서 그냥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도 수긍을 하지 않고요. 자기가 녹음을 하고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를 자기가 개설한 유튜브에 올립니다.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녹음 이렇게 하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은 남녀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소변기가 있는데 내가 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겠냐 라면서 자기가 어떤 CCTV를 찾고요.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 찍은 것들 등등을 만들어서 여기 자기가 만든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CCTV 봤더니 어떤 유명한 변호사께서 이제 분석을 하죠. 이제 신고자고 청년 변호사 CCTV 봤더니라고 하면서 16시 남성이 헬스장에 들어가죠. 그리고 17시 11분에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갑니다. 요 화장실이죠. 그러니까 이 헬스장이 어딨냐면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이고요.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17시 11분에 여성이 화장실 입장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17시 13분에 역시 화장실에 입장해요. 그리고 1분 뒤에 여성은 17시 14분에 화장실 나갑니다. 남성도 역시 1분 뒤에 17시 15분에 화장실을 나가요. 남원호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하는 말이, 다음날 A씨를 찾아온 경찰 수사관들 A씨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다그치듯 말했다. 강압적으로 말했다는 거죠. 피혐의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변명의 기회도 없이 입건 및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실질적으로 성범죄자 취급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피신고자를 범인으로 낙점을 시키고 너는 범인이어야 돼 라면서 수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 자료라든지 남성을 가해자로 범인으로 매도를 하고 그게 수사를 한다라는 거죠. 남원 이 변호사님께서 이제 글을 쓰셨는데, 동탄 여자 화장실 침입자 낙인 사건이라고 하면서 변명한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 들어와서 엿보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했고,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이 확인됐다. 즉 남성이 범죄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초기 진술로만 성범죄자 낙인 찍혔다 라면서 이 가해자가 나이가 어림으로 인해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가스라이팅 수사를 통해서 범죄자를 수긍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경찰관은 피해 여성의 초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요.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과정에서 A씨를 다그치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신고자가 말한 인상차이가 확인되었다라면서 신고 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 청취했다. 현장 주변 CCTV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증거를 통해서 누굴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더 붕괴하는 거는 이 동탄 경찰서 여청과가 전국 1위 실적을 채웠다고 하면서 베스트 수사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서 무고죄인 사건에 대해서도 뭡니까? 범인으로 호도시켜서 그렇게 범죄자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남친이 흉기로 목을 꺼서 170일 수감 생활했던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전 여친의 거짓말이었죠. 헤어짐에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내 남친이 흉기로 나의 목을 그었다 라면서 그 남친을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남성은 내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경찰관들은 흉기와 이 목에 있던 흉터로 인해서 남성을 구속을 시켰죠. 그래서 여성은 뭐라 얘기했냐면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 다 믿었다 라고 하는 거고, 경찰은 여성이 직접 신고도 했고 흉기까지 발견됐고 피해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엄정하게 수사를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이 곡성 억울한 옥살이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충 사람들은 많이 아실 건데, 전남 곡성의 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팔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015년 12월 30일 날 윗집에 살던 여성이 술에 취해서 다짜고짜 찾아왔고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라고 뭐라 합니다. 행패가 계속되자 A씨는 경찰을 불렀고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죠. 근데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는 여성 A씨를 무고죄로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A씨는 지적장애인 조카의 고모인데 이 고모가 A씨를 성폭행했다고 무고죄를 합니다. 1년 넘게 조사를 받던 A씨는 2016년 11월 30일 구속됩니다. 정남경찰청과 강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요, B씨를 지적장애 여성,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를 모태가 집등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하고요. B씨의 고모를 무고까지 했다며 재판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고모도 무고죄로 이 A라는 사람이 악질적이라는 거죠. 악질적이기 때문에 구속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0일 모든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합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그 장애인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그 고모를 무고죄 시켰다는 악질적인 그 혐의를 받아서 6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 6년을 옥살이를 하게 된 A씨의 흐름을 바꾼 거는 다름 아닌 딸이었습니다. 딸이 생업을 다 제쳐주고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탐문하고요. CCTV도 확인하고요. 결국 알고 보니까 그 범죄자는 누구였냐면 그 지적장애를 가진 그 사람의 고모부였습니다. 그 고모부가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그걸 본 고모는 혹시나 자기 남편이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다른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매도한 겁니다. 하지만 정남경찰청과 강주지방검찰청 그리고 여가부 산하의 그 성폭행 관련을 보호해준 곳은 이런 A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조건 A씨를 그냥 범인으로 매도를 시켜버린 겁니다. 경찰과 검찰 재수사를 벌여서 B씨의 고모부를 진범으로 지목하는데 웃긴 게요. 형량이 얼마 나왔냐면 성폭행 혐의를 2년 6개월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은 6년을 해놓고는 진범한테 2년 6개월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무고 혐의 등이 추가된 고모부는 3년 6개월밖에 안 나옵니다. 고모는 징역 7년이 선고되고요. 고모부는 3년 6개월, 무고까지 포함해서 3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아니 6년을 때려봤는데 고모부는 3년 6개월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은요, 동탄경찰서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자기들 올인을 했습니다. 왜냐? 여기서 그 20대 청년이 남자가 만약에 범인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지금 동탄경찰서는 엄청나게 큰 뭡니까?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20대 청년이 범죄자라고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패소했어요. 왜? 경찰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부실 수사한 건 아니었다. 어떻게 수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심까지 갔는데도 결국엔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수사하더라도 크게 처벌을 안 받겠구나. 이걸 동탄경찰서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말을 무조건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는 녹음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아, 이 얘기구나. 제 친구가 화성 동탄경찰서에 있는데 경찰 내부에서 난리가 났다. 범인이 아니면 자기 옷 벗을 수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거 찾으라. 윗대가리들이 범인 만들어내지 못하면 옷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힘이 있겠냐. 하여간 여론 커졌다고 사활을 걸고 범인으로 만들라 지시가 내려왔다. 여차하면 이직할지도 모르겠다고 친구도 정신없다고 한다라면서 이제 글이 올라왔고요. 세계일보 오상도 기자도 썼죠. 화장실 갔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20대 남성 하소연에 경찰이 사과했다. 처음부터 반말, 그러니까 반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왜 반말했냐니까 30대 가까이 터울이 나서
무조건 처음부터 반말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가 보니까 반말이 튀어났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강압적으로 반말을 한 거라고 봅니다. 즉 가스라이팅에서 반말을 해갖고 상대방을 공포심을 조장한 거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조서를 쓸 때 인정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요 3,356명인데요. 전체 42개 정부 부처 가운데 경찰이 1,640명, 50%에 가까이 달했습니다. 강력, 절도, 폭력, 진흥 등 7개 범죄 유형에서 압도적으로 1을 차지한다죠. 자, 어떤 일이 옛날에 있었나요? 남성이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가는데 어떤 여성이 남성이 내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라면서 신고를 합니다. 공연 음란죄 신고를 하죠. 그래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뭐랬냐면 그날 너무 힘들어서 상위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행동이 불쾌했고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소하고 싶다. 무고죄죠. 그래서 이 남성은 자기가 그런 증거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게임에 집중했다 라면서 모바일 게임 접속 시간이랑 메시지 내역을 해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만약 이런 걸 하지 않았다면 이 남성은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죠.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경찰관이 빡치는 게 노치록에 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범죄자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경찰이 뭡니까?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뜻인데 나서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떳하면 네가 왜 나섰는데 네가 안 떳하니까 나서는 거자라고 하는 거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죠. 경찰은 A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 살이야 반말하고 A씨가 신분증을 꺼내니까 천천히 해도 왜 손을 들들 썰어? 이 말인 즉슨 이미 너는 범죄자여야 해. 너는 범죄자야. 니는 무조건 범죄자야라는 거를 매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죄추정의 원칙도 그냥 버린 겁니다. 경찰은 왜 툭하면 반말이야.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디로 갔느냐. 본문이 사실이라면 너무 처참한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는 온라인 민원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웃긴 게요. 이 자유 게시판 보면 1090개의 관련 줄이 달려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만 제외하면 나머지 한 개만 제외하게 1089개가 전부 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21일부터 갑자기 25일로 늘어나죠. 1090에서 1089 한 개 차인데 6월 25일로 만 몇천 개 글이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27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11,000개의 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무고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어떤 녹음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수긍을 해서는 안 된다. 반말을 하든지 네가 했지. 이미 증거자료 다 있어. 그냥 불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손을 떨어라는 거는 가스라이팅 수사를 해가지고 그냥 네가 맞는 거야. 시인해라는 뜻입니다. 우린 여기 쫄 필요가 없고요. 우린 철저하게 경찰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녹음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수사에 대해서 녹음하겠습니다라고 지시를 우리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성 관련 범죄는 CCTV 등을 찾아서 우리가 증거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피신고자가 아들인 거를 숨기고 그 사건 현장을 간 다음에 마침 그때 신고자 여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녹음을 한 다음에 영상을 녹음한 다음에 이 김원이란 유튜버한테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현명한 어머니시죠.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게 그 여성이 우울증 걸렸고 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이 억울한 남자, 그러니까 피신고인이죠. 그러니까 가해자죠. 경찰이 가해자라고 보고 있는 이건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를 개설해서 자기가 바로 본능적으로 영상을 녹음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도 앞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무고죄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성 관련 범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녹음에 대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 아드님과 어머님이 아주 멋지게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 짭새 새끼는 직위 해제를 저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실적에 눈이 멀어서 그냥 아무한테나 범죄자를 양산하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반성해야 된다. 이 실적 위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 전에 하성 동탄 경찰서에서 어떻게 저는 이런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 여청과에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면 재수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경찰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